스터디 면접 전략, 공기업 면접 전략 설명회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NCS 스터디 먼저 박신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튼 오늘 이렇게 지금 여기 자리에 오신 분들은 여튼 부산교통공사 필기시험을 다 잘 쳤다. 할만하다. 면접까지 갈 것 같다. 이런 분들만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요번에 시험이 너무 좀 어렵게 나왔고, 예년에 비해서 모듈형에서 이렇게 좀 메이저형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당황하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전부 다 좀 이렇게 낙담하신 분들이 좀 많았는데, 여튼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면접까지, 최저까지 가시길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은 이제 면접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저희 NCS 스터디에서 이때까지 공기업에 부산 유일 어떤 공기업 전문 학원으로서 나름대로 쌓은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면접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전수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지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무쪼록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면접 전략 설명회는요, 일단, 예, 들어오세요. 설명회는 우리 일단 NCS 스터디에 대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학원에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또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우리 NCS 스터디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공기업 면접 기출 문제들. 어쩌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인터넷상에 공기업 면접에 대해서 이렇게 기출 후기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좀 많이 나오죠. 근데 보니까 좀 이렇게 예전에 4년 전, 3년 전 이런 자료들이 참 많은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여기에 오늘 보여드릴 내용들은요, 정말 따끈따끈한 2018년, 2018년인데 최근의 면접,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이런 기출 문제들을 우리 학생들이 직접 면접을 보고 거기서 얻었던 내용들을 여러분한테 전달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공기업에서 면접의 평가 항목이 뭔지, 자, 우리가 처음에 이게 면접 특강을 한다라고 알렸을 때 포스터가 있었었는데, 거기에 우리 공기업 면접의 핵심은 뭐다 라고 이렇게 해놨죠. 그게 뭔지. 사실 이게 저희가 3년 동안 이렇게 보면서 정말 그게 핵심이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부산교통공사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교통공사 면접에 대해서 분석도 해봐야 될 거죠. 그리고 나서 면접 전략에 짜서 또 면접 준비를 또 하시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또 혹시나 여러분 스스로 공부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스터디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또 저희 NCS 스터디와 함께 면접 준비를 하신 분들한테는 간단하게 어떻게 면접 코칭 일정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또 이렇게 같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식으로 면접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NCS 스터디는요, 저희가 사실 2016년 여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부산에서 공기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부산에 학원이 없으니까 서울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공기업에서 NCS를 막 도입하는 시점이었고, 이렇게 해서 또 저희 NCS 스터디는 우리 법인이 한영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한국경찰학원, 한국고시학원 등등 유스터디 인터넷 사이트 해서 이 성인교육 전문 교육기관에 대해서 또 공기업에 저희가 NCS를 맡고 있어서 부산에도 제대로 된 공기업 교육을 할 수 있는 학원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취지로 이렇게 2016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어 오고 있고, 그래서 필기, NCS 지금 비추는 필기는요, 서울에서 선생님 모시고 와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 100여 명 되는 학생들이 이렇게 필기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합격해서 필기 합격하고 면접까지 또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이분들한테도 최종까지 같이 우리가 러닝 메이트로서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일로 면접 과정도 아주 알차게 이렇게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합격자 배출 현황에서 얼마 안 됩니다만 지금 한국전력,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농협,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도로공사, 동서발전, 부산환경공단, 시장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렇게 합격자를 지금 배출을 했고요. 사실은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건 빙산이죠. 여기에 있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여기 숨겨져 있는, 이렇게 나타내지 않은 합격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일일이 저희가 하지 못한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서 여기서 거쳐간 우리 그 학생들이 한 10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그분들이 분명히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 부산에서 공기업에 합격을 하는데 나름대로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이제 그 공기업 기출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기 있는 공기업들, 조폐공사 등등 해서 아까 제가 언급했던 공기업들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공기업들이 지금 2017년부터 2018년 최근까지 어떤 식으로 지금 면접 질문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건보 국민건강보험공단. 네. 사실 가장 규모가 크죠. 여기서 2018년, 요번에 하반기에 면접에서 물어본 질문입니다. 이때까지는 건보는 인성 면접만 봤거든요. 그래서 요 4개 정도 물어봅니다. 항상. 협업, 인성만 물어봐요. 갈등, 이런 중심으로 지원 응답을 물어보면서 하는데, 요번에 토론 면접이 추가됐습니다. 최근에 공기업에서 토론 면접, PT 면접, 이런 식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게 현재 트렌드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보세요. 다 유사합니다. 우리가 부산교통공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죠. 대다수겠습니다만은 다 비슷비슷해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면서 부산교통공사도 이런 데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공무원대직에서 물어봤던 거. 자, 코레일에서 이번에 하반기 때 물어본 겁니다. 자기소개를 시키고, 그리고 정보와 데이터를 활용한 경험이 있냐, 실패 경험이 있냐, 조직에서 성과를 내본 경험이 있냐, 갈등 해결 경험이 있냐, 실패, 갈등, 요거 있죠. 2번, 4번. 공기업마다 물어봅니다. 사실 요새 최근 트렌드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PT가 있죠. PT에 있어서는 상황 면접이라서 직무와 관련된 그런 상황을 제시하고 발표를 PT 준비하게 하고 발표를 시키는 거죠. 이 같은 경우에도 고객이 코레일이니까 캡실 사이에 가서 고장 버튼을 장난 삼아서 자꾸 누르는데 업무에 지장을 준다. 이렇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창의적인 어떤 효과적인 방안을 얘기해보라. 이런 식으로 PT 주제가 있었어요. 자, 남부발전. BIFC 건물에 있는 남부발전도 이번 하반기, 전부 다 지금 2018년 최근 겁니다. 2018년 하반기 며칠 전에 시험에 있어서 면접 때 했던 건데요. 토론 면접, PT 면접 다 했어요. 자, 토론 면접에 있어서는 이분이 정기직이었었어요. 그 정기직과 관련된 직무와 관련된 주제를 주고 토론을 시킵니다. 자, PT도 마찬가지로 직무와 관련된 직무 플러스 시사적인 거겠죠. 관련된 내용에 대한 PT. 자, 직무 면접에 있어서는 3대1 답의 1이었는데요. 주로 이분의 자기소개서, 입사 지워서, 우리 면접관들은요, 가면은, 저도 사실 그 공기업 면접관으로 가서 실제 면접을 해봤습니다. 할 때 회사에서 주는 자료가 있어요. 입사 지원서를 주고요. 자기소개서를 줍니다, 각각의. 그리고 면접을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표준 예시를 줍니다. 그 세 개를 가지고 보거든요. 자, 거기 보면은 사실은 자기소개 다 면접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볼 시간이 사실 별로 없어서 물어보더라도 한 개 정도, 안 물어보는 경우도 많고, 잘 눈에 띄는 것만, 특이한 것만 물어보는 이런 식인데, 다대 1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의 내용들을 자주 물어봅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꼬리 질문을 하게 되고. 자, 그래서 직무 면접과 관련된
자기소개서 내용들. 또 이 사람은 삼성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삼성에서 왜 이직했느냐 관련해서 꼬치꼬치 계속해서 물어봤었어요. 자, 건강보험심사평가. 이것도 며칠 전에 면접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PT가 있었고요. 인성, 이 두 가지 했는데요. PT도 마찬가지로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물어보고, 인성 때도 자기소개, 단점, 실패사. 아까 실패사 자주 나온댔죠. 단점도 포함해서 자주 나옵니다. 갈등, 실패, 단점. 이건 최근에 아주 많이 나오는 질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의 경험 정리를 잘 해 두셔야 됩니다. 조직 적응 관련돼서도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동서발전. 자, 울산에 있는 동서발전도 며칠 전에 시험 친 겁니다. 이 친구는 사실 보험직이었는데, 사회경험 이력서를 보고 질문을 했는데, 이력서가 너무 별로 없으니까, 사회경험이 없네요. 이런 식으로 좀 압박 질문 비슷하게 했었습니다. 자소서 내용도 물어보고, 입사 지원서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물어봤고요. 토론 같은 경우에도, 자, 과학기술이 인간의 삶에서 많은 영향을 줬는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거죠. 과학기술 발전이 지금까지 과학기술보다 차원이 다른 변화를 가져오고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기술을 발전시킬 것이냐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할 것이냐 이런 선택형에 네가 어떤 걸 선택할래? 라고 던져주고 거기에 대해서 도덕적이든 윤리적이든 이런 어떤 것들을 판단하는 선택의 문제를 던져줍니다. 이런 것들이 좀 토론에서 많이 하죠. 자, 그리고 중부 발전. 이것도 마찬가지로 며칠 전에 있었던 시험이에요. 자, 1차, 2차가 있는데요. 아직 2차는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1차 합격하면은 2차 넘어갈 건데, 1차에서는 PT하고 토론이거든요. 자, PT 주제가 조직 팀워크 강화를 위한 해결 방안. 토론 주제는 신입사원들의 잦은 이직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이런 주제가 나왔습니다. 자, 대구 도시철도공사. 이것도 며칠 전에 있었죠. 아직 최종 발표가 안 났는데, 최종 발표가 이제 곧 나겠네요. 자, 여기서 지원 동기, 또 운전직이었거든요. 왜 간제에, 직무와 관련된 질문, 인재상 관련된 질문, 이렇게 했고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이거는 최종 발표가 나서 우리 여기서 합격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우리 NC에서 같이 면접을 준비해서 합격한 친구인데요. 자기소개 시켰고, 장애직이었었어요. 그래서 장애인이 직무와 관련된, 자기 직렬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자, 농협 같은 경우에도 지원 동기하고 농협에서 육초산업과 관련된 농업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다다 보니까 질문이 별로 없었어요. 자기한테 받은 질문이 2-3개밖에 안 됐다는 거죠. 자, 서울교통공사. 10개서 근무하면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해서 직무와 관련된 질문. 그 외에 일반적인 것들 했고, 단점 물어봤죠. 장점은 잘 안 물어봅니다. 단점을 많이 물어보지. 장점은 자기 PR을, 자기 소개할 때도 PR하고 다 자기 강 잘합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안 물어봐요. 단점은 꼭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 PT 주제는 서울 지하철 앱 개선 방안. 우리 회사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라라고 자주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궁금하거든, 면접관도. 일반인들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면접 때 물어봐요. 자, 이런 분들 질문도 자주 나옵니다. 자,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 저기 BIFC에 있는 금융공기업이죠. 자, 여기서도, 면접을 PT, 토론, 심층. 1차만 이 3개를 보거든요. 우리 부산도시공사도, 우리 교통공사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데요. 면접은요, 주제가 2개 중에 1개를 선택해서 PT를 진행하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기피 업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그런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주제와 회직 참여 시 인센티브를 주는 문화, 이것도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것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한 것들이 PT 주제가 나오고, 토론은요, 두루퀸과 가짜뉴스, 이와 관련해서 토론 면접이 나왔습니다. 심층 면접에서도 자기소개, 또 실패 나왔죠. 실패, 단점 나오죠. 계속해서 지금 하반기 때, 이것도 하반기 때, 올해 하반기 때 기출이 했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트렌드로 많이 나오고 있다. 자,
자, 마찬가지로 임원지 면접입니다. 그래서 허그의 임원지 면접 때는 다 내리었고, 요새, 자, 개인적인, 그래서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죠. 임원진 때는.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우리 회사 상품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보라. 임원진 면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직무와 관련돼서. 자기소개서 내용들을 물어봤고요. 또 이런 선택의 문제들 자주 물어보죠. 부산교통공사도 이런 선택의 문제들을 자주 물어봅니다. 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이것도 올해 상반기 때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좀 아이스 브레이킹 시켜줍니다. 처음에는. 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갑자기 처음부터 바로 압박으로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자기소개 시키고, 업무와 관련된 거, 인재상, 본인의 장단점을 물어봤네요. 이것도, 갈등, 이런 것들, 선택의 문제, 이런 것들 계속해서 나와요. 토론도 있는데, 토론 면접은 어원내각제 찬반과 관련돼서 시사적인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자, 한국에너지공단. 이 정도 PT 면접 때는요, 직무와 관련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PT를 시키고 요 두 개를 해서 PT를 시키는 거. 자, 그리고 에너지공단 자소서 면접 다 되다 보니까 자기 자소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부산환경공단 지원 동기 물어보고 또 창의랑 무엇인지 4차 산업혁명 스트레스에서 관한 단점 또 이렇게 물어보죠. 부산국제교류재단. 자, 여기 경우에도 PT가 있고요. 1차 면접, 임원 면접 다 이래 있었었는데요. PT도 이 두 개 중에서 선택하게 되었고, 회사 내 성폭행 문제에 관련해서 또 부산의 국제도시를 거듭나는 데 필요한 노력, 직무와 관련된 회사 조직과 관련된 내용들. 자, 그래도 1차 면접에 있어서도 행정, 자기 직무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요. 임원 면접에 있어서도 자기소개서 중심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맞네요. 자, 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도 PT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산업, 자기 직무 회사와 관련된, 조직과 관련된 내용이죠. 여기서도 역량 면접에서도 자기소개, 자, 일반적으로 이런 조직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 조직에 대해서, 사체 삶에도 물어보고, 개인적인 자기 소개서 있는 내용도 들어보고, 갈등도 나오네요. 한국시설안전공단. 지원 동기, 직업 간 상사가 부당한 지시 내렸었을 때, 이런 등등의 4차 산업혁명도 나왔고, 내부 고발제도 이런 것도 나왔네요. 자소서도 나왔고, 강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부산관광공사. 관광공사가 좀 특이하게 관광과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 관광공사 준비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죠. 예. 자, 항만공사. 항만공사도 곧 떴잖아요, 지금. 내일 모레 접수 마감인가, 그렇죠. 항만공사도 토론 면접 나옵니다.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부산항의 효율 증대를 위한 북한과 신항의 조화로운 발전 방안, 회사 직무와, 자기 직무와 회사 조직에 대한 문제들, 기술직도 마찬가지로 자기 직무와 관련된 노후, 유후, 항만 재개발 방안, 이런 것들이 토론 면접 주제로 나왔습니다. 항만공사 인성도요, 인성 면접도 쭉 있는데, 이것도 조직과 관련된, 조직 적합도와 관련된 문제, 또 직무와 관련된 문제, 들이 나오네요. 사무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나오고, 자기 직무와 관련된 문제 나왔습니다. 자, 교통공사. 교통공사 이제 임원진 면접 같은 경우 2차에서 했는데요. 올해 상반기 때 기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공사는 조금 좀 특이하게 나오죠. NCS도 좀 특이하게 하면서 면접도 조금 다르게 합니다. 교통공사는 6형시 해라 이래요. 갑작스럽게 창의적으로 뭐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기응변을 막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선택의 문제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직무와 관련된 것들도 물어보고, 협업 이런 것도 물어보고,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것도 물어보고, 이렇게 조금 성격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부산
있는 공사, 세계와 그리고 메이저 공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면접 때 물어보는 기출 문제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어떻습니까? 좀 도움 좀 됐습니까? 자, 이걸 봤었을 때, 이제 이걸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공기업에서는 면접 때 평가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랬죠? 아까 이때까지 기출들을 토대로 했을 때, 뭘 물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봤을 때. 에? 자, 조직 적합도를 꼭 물어봅니다. 조직 적합도. 이게 회사 분석이에요. 기본일 수도 있는데, 기본을 그냥, 기본이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안 받아들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회사 분석을 정말 철저히 해야지 자기소개도 잘 나오고, 지원 동기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회사 분석이 정말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우리는 학생들하고 면접 준비할 때요, 회사 분석에 대해서 철저히 합니다. 자, 회사 분석이 정말 중요한 항목이고, 그리고 직무 역량이에요. 내가 얼만큼 직무에 대한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의 이런 발전, 회사의 어떤 방향과, 그 방향에 맞춰서 내가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회사 소개, 회사 분석과 직무 역량 분석 정리는요, 필수고, 이것만 해서는 안 되고, 그래, 우리 회사도 잘 알고, 능력도 뛰어나네.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화합도 잘하고, 다른 직원들과 협업도 하고, 갈등도 안 일으키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자, 이렇게, 인성이 좋은 사람을 체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 항목이 회사 분석,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해서 내가 직무가 있다는 것,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인성도 참 좋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 준비하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면접 때도 이거 중심으로 면접 준비를 해요. 그래서 조직 적합도, 회사 분석에 있어서는요, 이 7가지. 우리 회사는 어떤 근거로 설립되었나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홈페이지에 나오는 거 그냥 암기라는 게 아니고 그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찰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내 감정을 실어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회사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지. 우리 회사 직원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 우리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인재상이 뭡니까가 아니고 그 자질이 무엇인지. 난 그 자질을 갖고 있는지. 우리 회사는 어떤 일을 하고 사업의 종류는 무엇인지, 상품이 있으면 상품은 또 무엇인지, 또 우리 회사를 둘러싼 이런 다양한 지금 변화들이 오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 회사는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까지 해주면 좋고요. 또 우리 회사에 개선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자, 요 7가지가만 제대로 준비하면요, 어떤 질문이 와도, 회사와 관련된 질문이 와도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다. 자, 그리고 다음이 자기 직무 적합도를 평가하는데요. 이거는 자기 직무 역량이에요. 5가지 사항만 열심히 준비해도 됩니다. 지원한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또 다른 사람과 차별한 내 능력은 무엇인지, 그 능력을 갖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였고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 입사를 하면 어떤 직무를 할 것 같은지 자기가 생각해 봐야 돼요. 또 어떤 업무를 제일 잘할 수 있는지, 또 지원 분야의 최신 트렌드, 이슈는 무엇인지, 그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를 잘 한번 생각하시고 내용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성에 있어서도 12가지입니다. 협업에서 성과를 내는 거, 아쉬웠던 경우, 단점,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상사가 동시에 일을 시켰을 때 문제 해결 능력, 또 신입사원으로서 조직 적응력,
남을 도움이 필요하면 설득하거나, 설득, 또 뭐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 본인의 어떤 가치관, 직업관, 동기부여 요소, 선택의 문제, 실패, 갈등, 이 12가지만 제대로 자기 경험을 추출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요것만 하면요, 면접의 80%는 커버됩니다. 나머지는 그 외적인 거예요. 그리고 면접을 이 준비를 해가면서 20%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산교통공사, 예, 면접을 딱 보면요, 이제 저희가 면접이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다음 주 수요일 일주일 후에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나죠. 아마 그때부터 면접 준비하시느라 다 이제 뭐 본격적으로 움직이실 건데, 일단 면접을 보면요, 여기 홈페이지 상에 그 채용 공고에 나온 바에 의하면 평가 요소가 5가지죠. 직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전공 지식의 수준 및 그 응용 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품행, 성실성, 적응성, 어학 능력,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5개 항목을 가지고 각각 3점 만점에 10점 이상 상중해가지고 상은 3점, 중은 2점, 하는 1점 이런 식으로 체크해요. 이런 체크 항목을 면접관한테 줍니다. 그래서 그게 점수를 매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10점 이상이 돼야 돼요. 1점이 2개 이상 되면 안 되고 1점이 2개 이상 되면 자동 탈락. 그래서 합쳐가지고 5개 항목 다 2점 이상씩은 받아야지 되죠. 10점 이상 돼야 되는 거. 합쳐서 10점 이상 돼야 되고 1점짜리가 2개 이상 되면 안 되고, 그래서 10점 이상 되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 점수 순으로 해서 합격자를 고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면접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아까 5가지 항목이라고 했는데 그 항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아까 직원으로서의 정신 자세는 곧 조직 적합도를 말합니다.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조직 적합도 있죠. 그 열심히 준비하면 됩니다. 전공 지식 수준 및 그 응용 능력이라고 된 항목은 직무 적합도를 말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항목이에요.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은요, PT를 하거든요. PT를 시켜요. 그래서 PT 발표력을 말하는 겁니다. PT를 발표 잘해야 돼요. 그 내용을 막 보는 거 아니에요. 얼만큼 논리적으로 발표를 잘하느냐, 요거를 보는 거죠. 품행, 성실성, 적응성, 어학 능력이라는데 이거는 인성을 본다는 거죠. 그것도 어학 능력이 있으니까 영어도 한 번씩 시키는가 봐요. 여기서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운영직은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하면 좋고, 그 외에 창의력, 갑작스럽게 육행시 적으라 했잖아, 이런 거. 그 외에 기타 종합적인 역량을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요, 이때까지는 상반기까지만 해도 1차, 2차로 나눠가지고 면접을 했었어요, 부산교통공사는. 근데 올해는 한 번에 하루에 끝낸다는 거지. 요거를 다 해서. 그래서 통합 면접이 진행될 거니까 거기에 맞게 오히려 더 좋죠. 이틀 또 둘 나눠서 하면 좀 힘든데. 자, 이렇게 하고요. 지금 우리 배수가 2배수예요. 필기 딱 하면 2배수예요. 그래서 물론 인원이 작은 데는 더 많이 뽑고 3배수까지 하는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2배수 이내라는 거지. 운영직은 1.5배수예요. 그렇죠? 볼만하던가. 1.5배수인데. 준비기간 12일이나 됩니다. 다른 공기업들은 시험 필기 합격하자마자, 필기 발표 나자마자 바로 이틀 만에 보는 데도 많은데, 일주일도 길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 12일이나 주죠. 충분히 연습해서 PT도 연습하고, 토론도 연습하고, 발표력도 연습하고, 충분히 연습할 만한 시간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면접 전략은 아까 총정리하는 겁니다. 자, 깊이 있는 회사 분석, 그리고 직무 역량을 잘 거기에 매칭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인성 경험을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내용 정리입니다. 내용. 이 내용을 해서는 안 돼. 내용은 철저히 준비를 하고 그 내용이 방향성에 맞게끔 정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설득력 있는 사례들을 끄집어내서 얘기할 수 있도록.
내용 정리를 꼼꼼하게 잘해야 됩니다. 근데 면접에서는 내용만 안 보거든. 내 이야기를 정말 진솔하게 하는데도 내용만 꼭 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형식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피치가 필요해요. 스피치도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나아집니다. 개선됩니다. 그래서 스피치, 또 오늘 우리가 스피치 관련된 선생님을 모시고 스피치, 우리가 지금 부산교통공사는 특별히 저희가 또 부산에서 가장 큰 공기업이고 준비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어떻든 부산교통공사는 합격하는데 도움을 최대한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또 스피치가 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 내용 정리는 우리 학원에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면접 선생님들이. 그래서 어떻게든 1대1로 코칭해 가면서 그 사람만의 어떤 이야기를, 스토리를 추출하려고 하거든요. 요거는 다 커버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스피치는 한계가 있어. 이때까지 갑작스럽게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수준까지만 올라가는 게 필요해서 우리가 스피치 선생님을 모시고 제가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요, 간단하게 또 스피치와 관련된 말씀도 잠시 듣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피치 훈련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고, 이미지 메이킹. 부산교통공사는요, 첫인상을 좋게 봐야 봅니다. 이 사람의 인상. 왜냐하면 대면 서비스도 하기 때문에, 운영자가. 그래서 첫인상, 이런 것도 중요해요. 이미지 메이킹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PT. PT만 하면, 나 앞에만 쓰면 말 못하고 머리가 하얘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훈련을 해서 극복해내야 됩니다. 토론도 마찬가지고, 토론도요, 100번 토론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토론이 아니고, 잘 경청하고, 잘 듣고, 적절한 질문을 하고,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토론은. 그래서 이런 훈련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내용과 형식을 다 준비해서 요거를 최종 면접 가는데 자신있게 얘기하고 또 진솔하게 얘기하는. 그러면요, 다 합격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NCS 면접 코칭 프로그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6회 과정입니다. 다 1대1로 합니다. 학생들하고. 예. 자, 그래서 우리 NCS에서 면접 코칭은요, 1회차 때 기본 역량은 1대1로 이렇게 상담을, 깊이 있는 상담을 하죠. 그래서 그분의 면접자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그 사람이 어필해야 될 것들은 뭔지, 컨셉을 뭘로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1시간 정도 아주 밀도 있게 얘기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의 기본 역량을 분석을 하죠. 그래서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그게 맞는, 뭔가 스피치가 약하다. 그러면 그게 맞는 선생님들을 매칭시켜 주려고. 이런 어떤 기본 어떤 계획을 짭니다. 자, 그리고 2회차부터는 회사 분석, 직무 역량, 인성인데요.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내용의 방향성을 잡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한 거를 1대1로 하는 게 기본이고요. 이거를 PT를 통해서 회사 분석하고 직무 역량 분석은요, PT 방식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스터디도 병행합니다. 그리고 이 하는 데 있어서 스피치가 좀 잘 안 된다 하면은 스피치도 보강할 수 있도록 코칭이 들어갑니다. 직무 역량 마찬가지로 이 방식대로 합니다. 자, 인성은요, 좀 달라요. 인성은 모두 마찬가지로 1대1로 인성 코칭하고 내용의 방향성을 잡아주고요. 그리고 이건 또 토의 형식으로 토론도 준비해야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준비하면 더 좋아요, 인성은. 그래서 토의 토론 방식을 병행해서 인성을 준비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에 스피치 다 들어가 있어요. 스피치 코칭하고 이미지 메이킹은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모의 면접을 일단 먼저 실제 시험장처럼 그런 것도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실제 면접장에서 하는 것처럼 모의 면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 사람에 맞는 1대1 맞춤형 문제를 줍니다. 그 사람이 1대1 맞춤형으로 내한 딱 맞는 자기소개서도 포함된 질문을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를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시험장에 가죠. 이렇게 하면은요, 자신감을 가지고 면접장에 가게 돼요. 자, 그래서 일단 11월 28일 다음 주 수요일 날 발표잖아요.
그래서 그 발표 시작과 동시에 저희는 면접 코스가 부산교통공사 맞춤형 면접반이 이렇게 개설이 됩니다. 28일 날 발표되면요, 이때 합격자 발표 나오면 이때부터는 1대1 기본 역량 분석을 합니다. 처음에. 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오전에 10시부터 회사 분석, 지구 역량 해서 1대1 하고 PT, 코칭이 들어가고요. 코칭 끝나면 식사하고 나서는 스터디를 합니다. PT 방식으로 스터디를 해요. 회사 분석을 했으니까 회사 분석을 하는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 과제를 주고 그 과제를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는 거죠. 1대1 할 수도 있고 다 조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직무, 그 다음에 인성은, 그 다음 날은 인성은 토론 방식으로 1대1 내지 토론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코칭을 하고 스터디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이거든요. 이때는 학원문 개방됩니다. 여기서 했던 스터디를 더 보강하시라는 거지. 하고, 월요일 날 되면요, PT 스피치 관련된 코칭을 들어가고, 이 내용들을 해서 다시 PT를 할 거고요. 여기에 코칭도 같이 들어갈 겁니다. 화요일 날에는 인성 토론을 시켜보고, 코칭이 들어갈 거고, 그에 대한 스터디가 계속해서 진행될 거고, 이렇게 총 내용이 정리가 되고 기본적으로 스피치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잖아요. 이제 요거를 총 정리한다 생각하고 1대1 맞춤형으로 코칭이 들어갈 겁니다. 1대1로 시연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케이 됐다. 아니면 또 부족한 거 보충해라 라고 하면은 보충해서 모의 면접 실전처럼 막 세팅해서 모의 면접을 할 거고 또 전문 위원님들이 오셔가지고 피드백을 해주실 겁니다. 그 피드백을 보고 다시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해서 촬영 같은 것도 합니다. 이때 해서 그 다음날 최종적으로 1대1로 개별 그 맞춤형 질문에 대해서 준비해 와가지고 최종적으로 점검받고 자신감을 딱 업시켜가지고 시험장 갈 수 있도록 이 코스로 지금 이제 스케줄을 짰어요. 일단 여러분들 중에 합격하게 되면은 이 코스대로 하시게 되면은 정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학원에서도 어떻게든 이혼을 위해서 하는 사람 많습니다만 저는요, 어떻게든 이번에는 부산교통공사에서 여러분들 합격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것을 지금 약속드리고 싶고, 어제도 사실은 면접장에 간 친구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면접을 막 보고 이제 내려오고 있겠네요. 수출입원에. 그 친구도 1시간 면접인데, 코칭은 사실은 1시간 하기도 하고 2시간 하기도 합니다만, 어제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10시까지 하고 왔습니다. 6시부터 해서. 자, 그러면 우리 면접을 담당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열정이 어떻게든 이 친구를 합격이 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열정이 묻어나면 같이 하게 되면은 좋은 어떤 효과를 많이 보는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서의 19시부터는요 스피치 컨설팅 이렇게 되어 있죠. 스피치 컨설팅은 지금 우리 그 프라임 리더십이라고 하는 우리 리더십 스피치 하는 지금 그런 어떤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대표님이 하고 그쪽에 선생님들 같이 해서 여러분들 이런 무대에 있으면은 발표하는 게 좀 두렵고 뭐 이러신 분들에 대해서 코칭하는 시간을 매일 이렇게 같이 갑니다. 연습하고 스피치는 별도로 다시. 사실은 이런 건 없어요. 없는데 이런 것들도 이번에 부산교통공사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이제, 공기업에서는요, 공기업 상이 있어요. 공기업에서 좋아하는 인재들, 유형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요,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뭔가 잘 안 잡히고 이러면요, 한번 그런 인재상을 한번 그려보세요. 홈페이지에서 나가는 인재상 말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주 막 융통성 있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보다도, 물론 융통성도 있어야 되는데, 원칙이 7, 80%. 그리고 적절하게 융통성이 20% 정도 되는 그런 어떤 기본적으로 원칙주의자들을 선호해요, 공기업에서는. 자,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나는 남을 잘 배려하는지, 잘 배려 안 하는데, 그러면은 잘 배려하는 걸 잘 생각하고 뭔가 만들어야 돼요. 배려하는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차분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차분해요.
그리고 당당해야 돼요. 차분하지만 소극적인 거 말고 나름대로 당당하게 대면 서비스 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당당한 사람 좋아하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논리적인 사람, 논리적으로 얘기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설득력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합격에 나간 사람들을 봐도 대체적으로 이런 어떤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한번 생각해서 한번 정리해 본 건데, 혹시나 머릿속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공기업에서 좋아하니까 이쪽으로 좀 맞춰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스스로 좀 마인드 컨트롤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간단하게 이제 우리 면접에 대해서 기출 문제도 알려드렸고, 나름대로 전략을 짜서 이런 식으로 내용과 형식에 맞춰서 준비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하여튼 필요하시면은 저희 NC에서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니까 문을 두드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2부로 질문 있으면 받을게요. 2부로 일단은 우리 프라임 리더십 대표님이 오늘 자리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스피치와 관련돼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네. 11월 30일 날 저희 동영상 인성 시험 신다고 알고 있는데 스케줄에서 아까 아침부터 잡혀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때 인생이 잡혀있네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녁에 스피치 컨설팅이 있으면서 직장인들이 있거든요. 직장인들은 1대1로 할 겁니다. 우리 코스 자체가 1대1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인성을 치시고 그게 맞게끔 만약에 인성이 몇 시부터 몇 시죠? 정확한 시간이 저 안 하죠. 네? 오전에 끝납니까? 네, 그러면 조금 딜레이 시켜드리고 하니까 상황을 봐서 적절하게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네. 잠깐 보니까 그 면접 평가 요소가 있던데 혹시 그 필기 점수가 그 면접에서 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그 제로 베이스? 그래요. 이거는 우리 원래 그렇게 필기 점수를 최종에 적용을 시키겠다라고 하면은 채용 공고 자체에 그렇게 명기하는 공기업들이 많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명기가 되어 있어요. 필기시험을 최종까지 넣겠다라고. 근데 교통공사는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없으면 제로 베이스가 생각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소문이 정말 내 면접을 잘 봤는데, 내보다 못 보내고 합격하고 난 떨어졌다. 이런 사람들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필기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긴 합니다만, 저도 답변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사실은. 근데, 지금 어떻게 했다 엎어지 무리고, 지금에서는 면접에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소문에 좌지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 종류 한 5개 있는 거고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직무 영역 5개? 요거요. 지원한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예? 이거 되죠. 차별화된 능력 마찬가지고, 생각하면 되고, 특별하게 설명할 건 없는 것 같은데, 자, 직무에 갖추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이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인지, 경험 정리만 잘하면 되죠. 입사를 하면 어떤 직무를 할 것 같은지, 또 생각하면 되고,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이것도. 네. 회사 분석 같은 거는 자료를 여기서 주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찾아본 거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는 건지. 자료를 따로 드리진 않습니다. 그 대신에 어떤 식으로 보라라고 알려는 주죠. 근데 사실 그게 홈페이지하고 또 저기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고, 그리고 신문기사 내용들을 보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거를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해오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이분이 혹시나 조사한 내용들에 대해서 방향성이 안 맞고 깊이가 좀 낮으면은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에서 안내를 해주는 식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 면접 관련된 질문을 하는데 사실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필기를 합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필기 시험 직후에 학원 홈페이지를 봤는데 그 합격 예상 점수를 70에서 75점이라고 명시를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 3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아직도 그 합격 예상 점수가 그대로 계신지. 그러니까 이거 사실 우리 학원 입장에서 총평하는 거고 거기 확정된 건 아니죠. 그래서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근데 3월 달에 시험이 저희가 그 3월 11일 시험 때 운영직의 경우에 필합이 80점, 79.7, 그래서 거의 80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비해서 우리 학생들 이번에는 많이 어려웠고, 그래서 70점, 10점 정도는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난이도가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그때 비해서는. 예상 점수는 예상입니다, 그냥. 예, 너무 마음 들지 마시고. 또 뭐? 학원 측에서 그 NCS 그 카페 같은 데 보면 보건답안 같은 데 올라왔는데 학원 측에서 보건하는 그런 거 없는지. 근데 카페에서 올라온 답이 다 맞는 것 같더라고요. 자세히 안 맞는데. 제 나름대로 문제 보고는, 그 일반 상식하고는 문제 보고하고 간단하게는 이렇게 총평할 때 올리는 그 답입니다. 사실. 자, 질문을 보시면은, 자, 우리 오늘 스피치 선생님, 우리 프라임 리더십의 진상표 대표님이 정말 귀한 시간 내셔가지고 진짜 바쁘신 분이신데 오늘 자리해 주셨거든요. 간단하게 이렇게 스피치와 관련돼서 자리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좀 부탁드릴게요.